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방법이고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일단 돈이 안 들어요.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잘 활용하면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잘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뇌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뇌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은 베타파, 한참 유튜브 보고 생각 많이 하고 과거나 미래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베타파거든요. 베타파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뇌가 이제 막 날뛰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근데 이런 뇌파를 낮춰주는 알파파 혹은 숙련이 되면 세타파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막 노화도 거꾸로 갑니다. 뭐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명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결과가 있는데,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은 명상이야말로 정말 스트레스 좋은 해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뇌를 단련하고 뇌를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드 벤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명상의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온갖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내셨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현대의학의 어떤 구세주라고 불리셨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느 순간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탁 하고 떠오르면서 풀리는 거, 아니면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이게 뭐냐면 뇌파가 산만한 베타파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알파파나 세타파로 떨어지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팍 떠오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목욕을 6시간 했다, 바이올린을 막 굉장히 오랜 시간 켰다, 이게 이제 뇌파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명상 중에는 뇌파가 잘 하시는 분들은 세타파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세타파로 가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들죠. 굉장한 휴식이 되고. 그래서 알파파만 돼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니까 누워서 핸드폰 보고 이러면 이제 베타파가 생기죠. 그러니까 베타파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베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현재 머릿속으로 미래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거를 생각하시나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베타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세타파는 낮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각성과 수면 사이에 있는 그 명상 상태를 반영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굉장한 잠재의식에도 접근할 수가 있고, 깊은 개인적 통찰, 그다음에 차기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떠오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세타파 상태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상태로 가는 걸 되게 즐기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좀 꾸준히 하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세타파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뇌가 해석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을 바꿔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요. 외부 물질을 안 바꿔도 뇌 상태를 바꿔버리면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외부를 바꾸지 말고 그냥 뇌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 문제로 좌절할 때 다 이제 산만한 베타파입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있어도 베타파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면 잘 못 해내십니다. 근데 뇌파가 세타파나 이제 알파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특히 세타파까지 뇌파를 만들었더니 하루에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500개까지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학습한 단어가 6개월까지 평균 88%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무궁무진한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런 뇌파를 낮추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명상은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신체적인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대기록을 수입한 사람들은 운동 경기 도중에 명상적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운동할 때는 아무 잡념을 하지 않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뇌파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운동 도중에 산만한 뇌파가 발생하면은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과 비롯해서 이건 힘들어 이런 자극부터 해서 고통, 피로감, 공포감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베타파가 사라지고 세타파가 오게 되면은 최정상의 쾌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즐거운 기분이 드는 거죠.
명상의 건강한 이점들은 산소 사용량을 줄이고 깊은 휴식에 이제 취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휴식을 하니까 산소 소비량이 줄잖아요. 근데 산소 소비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깨 있는데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 심박도가 줄어들고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고요. 뭐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의식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6시간 정도 숙면했을 때 도달하는 휴식 상태까지도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심혈관계 이점이 있는데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은 2013년 논문인데 혈압이 떨어집니다. 명상만 해도 심박수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산만하고 긴장돼 있으면 혈압도 오르고 화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심박수도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는 건데 수축기 혈압은 명상한 그룹은 4.8 정도 감소했고 그냥 근육 이완만 한 거. 그러니까 뭐 근육 마사지만 하거나 근육 이완만 한 그룹은 0.7이니까 거의 이제 감소가 미미했습니다. 확장기 혈압도 명상 그룹이 훨씬 더 많이 감소됐고요. 이건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다면 혹시나 내 마음에 산만한 정신이나 증오, 화, 긴장 이런 게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명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병들은 혈압도 있지만 백내장도 있고 말초 순환이 안 된다든지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압력이랑 연관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와 흥분은 명상이 부족함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외부에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완화, 특히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티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의대생에 대해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2013년에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전에 코티졸 수치는 381인데 명상 이후에는 30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높으니까 부신 피로가 오고 자꾸 몸에 지치는 분들이 많고 몸에 염증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뇌파를 낮추는 게 굉장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질과 불면증, 피로감, 우울증, 그 다음 낮 시간의 활동성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명상이 우리 몸의 미세한 분자들 그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예전에 2016년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9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6일은 휴가를 주고 6일은 명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명상을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게 뿐만 아니라 명상 경험자 그룹도 있는데 이 모든 그룹에서 스트레스랑 염증, 상처 치유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하면은 뭔가 회복하는 유전자 발현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특히 명상을 이미 했었던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유전자에 관련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면은 독감이라든지 특정한 바이러스에 좀 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화에 관련되는 텔로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활동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활동이 증가되면은 노화도 예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를 어떤 그 백신을 맞아도 명상을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은 항체가 생성되는 수가 달랐습니다. 명상 한 그룹에서 항체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은 몸에서 염증 수치,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이 자갑염 환자나 심혈관 환자나 뇌 퇴행성 질환 환자에 높은데 CRP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NK 수치,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올라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니까 NF-kappaB라고 해가지고 염증 유발 물질 그게 떨어지고 아까처럼 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떨어지고 CD4 T세포 수치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화를 억제할 수 있게 텔로미라제 활동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하고 건강하고 휴식에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이런 뇌파를 낮추는 마인드풀니스, 이 명상의 어떤 생활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명상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다음에 제가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명상하세요.